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확률과 통계 교과서 83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확률 변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변수를 셀 수 없을 때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0부터 10까지 구간 사이에서 자연수의 개수는 셀 수 있죠. 1, 2, 3, 4, 5, 6, 7, 8, 9, 10. 하지만 실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라고 하면은 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 이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시 그림을 보면은 시계는 아니죠. 왜냐면 1부터 1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눈금이 정해진 원판에 대해서 이제 바늘이 자유롭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늘이 회전시켜서 멈춘 곳의 눈금을 확률 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은 자연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자, 바늘이 정확하게 3, 4, 5에 도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외에 3보다 살짝 옆에, 4보다 살짝 옆에,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점을 확률 변수로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질 수 있는 값들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할 때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바늘이 A와 B라는 수치 사이에서 정지할 확률, 그건 얼마가 될까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같겠죠. 그러면 그 확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포함이 됩니다. 10분의 B 빼기 A로. 왜냐하면 확률의 전체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변이 10이기 때문에 위의 함수값은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10분의 B 빼기 A가 됩니다. 방금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려면은 아래의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전체 구간의 도형의 넓이는 1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구간 A, B에 대한 확률은 구간 A, B의
면적이 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와 다른 점을 하나 소개해야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했죠? 확률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래 확률 PA 이상 B 이하의 확률은 아래 수식처럼 나올 수 있는데 이때 X가 B일 확률은 어떻게 되죠? 0이 되겠죠. 그럼 그 말은 아래의 네 가지 구간에 대해서 같은 확률이라는 말이 됩니다. 즉 A 이상 B 이하의 확률과 A 이상 B 미만의 확률과 A 초과 B 이하의 확률과 A 초과 B 미만의 확률이 모두 다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의 같은 경우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차이점은 확률 질량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이 확률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확률 분포 표로 확률 분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는 점이 아닌 구간의 넓이가 확률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러면 수2에서 배운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넓이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fx의 값은 그러면은 함수값을 의미하지만 이 점은 확률이 아니라는 것, 요거에 대해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해당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되겠죠. x의 값과 fx의 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고 kx의 값을 가집니다. 즉 3에서의 함수 값은 얼마가 되죠? 3k가 되겠네요. 그러면 문제 1번의 k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야 되겠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는 얼마가 되죠? 1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K는 9분의 2가 되겠네요.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2에서 3까지 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2에서 3까지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죠? 이 구간에서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전체 삼각형에서 앞에 있는 0에서 2의 구간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즉 넓이 빼기 전체 빼기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계산해보면은 전체의 넓이는 아까 1이라고 했고 여기 작은 사각형의 넓이는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는 구간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의 넓이니까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로 확률을 구해도 되지만 구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투에서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정적분이었죠. 그러면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1번, 2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간 0부터 3까지에서 kx라는 함수의 정적분의 값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정적분 풀 수 있죠? 2분의 k의 x의 제곱이고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된다? 0에서 3은 1이 되겠죠. 이래서 2분의 9k는 1이고 즉 k는 9분의 2가 되겠네요.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간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의 구간 2부터 3까지니까 아까 k 값이 9분의 2이기 때문에 9분의 2x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값은 확률이 되겠죠. 그걸 계산을 하면은 9분의 1x 제곱에 2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죠? 1 빼기 9분의 4는 9분의 5가 되겠네요.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1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고 9분의 4가 어떻게 되죠? 삼각형의 안쪽의 넓이를 의미하고 결국은 구하는 거는 삼각형의 바깥쪽의 넓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는 구간의 넓이가 확률이라 하기 때문에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병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4분의 1x 플러스 k일 때 다음에 두 가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번에도 일단 fx의 값을 함수로 나타내 보면 되겠죠. 그럼 x가 0일 때 fx 값은 k가 되고 x가 2일 때 fx 값은 2분의 1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함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K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윗변 K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더하기 K, 그리고 높이 곱하기 2가 1이 돼야 되겠죠. 즉 2K 플러스 2분의 1은 1이 돼야 되고 K 값은 4분의 1이 돼야지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1부터 2까지의 구간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설명할 때 여기 한 점에서의 확률은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과 2의 구간의 확률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과 2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고 높이는 1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구하면은 넓이가 어떻게 되죠?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도 이전 문제처럼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k 값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이 구간의 전체 면적이 1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직사각형과 사다리꼴의 넓이가 1이 된다를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1이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K가 넓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8분의 3 더하기 2분의 K가 1 되고 K 값은 4분의 5가 되겠네요.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확률 변수 x가 2분의 3보다 큰 구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돼요. 2분의 3의 위치는 이 점을 말하겠죠? 그러면 x가 이거보다 큰 구간의 넓이는 해당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의 넓이를 구하면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 하고 2분의 1을 곱하면은 얼마가 되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5는 4분의 8이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문제 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확률 밀도 함수 fx는 오른쪽과 같다. 이때 도착 예정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각의 차가 5분 이상 10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일단은 그려보는 게 좋겠죠. 함수로 그리면은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0부터 10까지 어떻게 되죠? 150분의 1x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15분의 1의 값을 지나는 1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가 조금 더 길어져야 되겠네요. 10부터 30까지는 어떻게 더 완만해지게 함수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구하고자 하고 싶은 바가 5분 이상 15분 이하입니다. 그럼 이것을 넓이로 나타내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반을 나눠서 오른쪽 사다리꼴하고 왼쪽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식으로 나타내자면은 P의 5 이상 X 15 이하이고, 요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죠? 왼쪽 사다리꼴과 오른쪽 사다리꼴의 넓이를 더한 값이 됩니다. 자, 식으로 나타내면은 2분의 1 곱하기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곱하기 5고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이고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넓이를 계산을 해서 보면은 값이 얼마가 되죠? 4분의 1이고 2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넓이는 얼마가 된다? 24분의 13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확률 변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다고 했고, 이때 fx 값은 뭐가 된다? 그냥 함수 값이지 확률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확률이다 했죠? 확률은 구간의 넓이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간의 넓이는 직접 도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 수투에서 배운 정적분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이산확률 변수로 넘어가서 이산확률 변수가 가지는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